오늘 뉴저지 베이온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박에 중국인 승객 27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명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추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국내외 400개 연구소에 배포됐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에서 팻 부리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6.2%의 득표율로 최종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인 글로벌 엔트리를 포함해 패스트트랙의 혜택 대상에서 뉴욕 주민들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바뀐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저지 베이온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박에 중국인 승객 27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명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추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23명의 중국인들은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뉴욕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승객 4천여 명을 태우고 오늘 아침 뉴저지 베이온에 입항한 로열 캐리비안 소속 크루즈 선박 앤섬 오브 더 시에서 중국인 승객 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27일 뉴저지 베이온을 출항해 카리브해 지역을 여행한 후 오늘 되돌아온 이 선박에는 중국인 승객이 총 27명 탑승해 있었고 그중 4명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오늘 오전 6시 도착 즉시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들 중국인들 중 나머지 23명의 승객들은 별 이상이 없으며 이들은 곧바로 뉴욕 공항으로 이동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측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검역을 하고 있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4시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국내외 400개 연구소에 배포됐습니다. 이제 의심 환자의 감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시약키트 400개를 국내외 임상연구소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개는 국내, 200개는 국제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키트는 4시간 만에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키트당 700에서 800개의 환자 샘플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키트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사용을 승인한 임상연구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주와 지방공공보건소, 국방부 연구소와 같은 국내 연구소 115개와 국제연구소 191개가 포함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동안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신종 코로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국내외 연구소에 보냄으로써 각 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격리 수용할 군 거주지역 11곳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중국발 항공기 입국이 가능한 11개 공항 근처로 한 곳당 약 20개의 병상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가 100% 개표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팻 부리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6.2%의 득표율로 최종 승리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0.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의 100% 개표에서 팻 부리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6.2%의 득표율로 최종 승리했습니다. 박빙 승부를 펼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는 0.1%포인트 차이로 샌더스 의원은 26.1%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으로 18%의 지지를 받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8%로 4위에 그쳤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의원 확보 컷오프 기준인 15%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 의원은 12.3%의 득표율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은 지난 3일 코커스를 실시했지만 개표 결과 보고용 앱 기술의 문제로 사흘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톰 페레즈 미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결과 발표가 지연되자 국민 신뢰를 위해 재검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와 민주당은 재검표 요구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인 글로벌 엔트리를 포함해 패스트트랙의 혜택 대상에서 뉴욕 주민들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의 이민자 친화 정책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공항 통과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뉴욕 주민을 제외하겠다며 뉴욕주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울프 장관 대행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주민은 자격 미달로 관세 국경보호청이 제공하는 신속 서비스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의 거주나 취업을 허용하는 도시를 겨냥한 트럼프 정부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도 자동차 운전 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만 16세 이상의 거주자에게는 신분과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집행국이 법원 허가 없이는 운전자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말까지 뉴욕 주민 17만 5천 명에 대해 신속통과 대상 갱신을 불허할 예정이며 인터뷰를 하지 않은 5만 명과 심사를 기다리는 3만 명은 프로그램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오만하고 법을 경시하는 정치적 결정으로서 직무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뉴욕주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던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을 발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 개입한 불법 체류자의 지인이 총에 얼굴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오전 8시 15분경 브루클린 그레이브샌드 12가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을 발포해 민간인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2명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위조된 커네티컷주 번호판 사용으로 뉴욕시경에 체포됐다 풀려난 불법 체류자 게스퍼 아벤다노 헤르난데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헤르난데즈의 여자친구의 아들이 개입하고 저항하며 어떤 물체를 꺼내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요원 1명이 그를 향해 총을 발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손과 얼굴에 총상을 입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는 무기가 없었는데도 요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포했다고 주장하고 자택 방문 당시 요원들이 배지나 영장 등도 없이 막무가내로 체포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세관 단속국은 성명을 통해 헤르난데스가 2번의 추방 이력이 있고 2011년에 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경은 체포 과정 등에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일명 브로커피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바뀐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부동산 수수료 규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신 렌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무국은 5일 지난해 통과된 렌트 안정법 개정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 수수료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뉴욕시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랜드로드가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세입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원하는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치 렌트에서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규정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집 주인에게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별도로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랜드로드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렌트를 올리는 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렌트를 전문으로 하는 플러싱 지역의 몇몇 한인 브로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랜드로드가 온라인 등을 통해서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을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맨하튼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시정 연설을 발표하고 높은 물가와 렌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뉴요커들을 위해 지하실 거주 등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조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10년간 서민 아파트 10,000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너무 높은 금액의 보증금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렌트 보증 보험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시장은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뉴욕시의 필수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고 경쟁 과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들 대상으로 과징금을 기존 40% 줄였던 것에서 감소폭 50%로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로 인해 상인들이 총 2,600만 달러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이 밖에도 로컬 비즈니스에 5억 달러 규모의 연금 펀드를 투자하고 건물주들의 공시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무료 법률 지원 등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6년간 뉴욕시 공립교 졸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을 자랑하며 앞으로는 조기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2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뉴욕시장이 새로운 대책을 세웠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관련 교통사고 전담반이 신설됩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봄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6일 신년 연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경에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담반은 비전 제로 유닛으로 불리며 100명으로 구성되고 봄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2014년 시작한 비전 제로 프로그램은 이후 5년간 뉴욕시 거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지난 2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그 효과가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블라지오 시장이 꾸릴 전문수사팀은 뉴욕시경 교통부서 소속으로 앞으로 과속차량 단속과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 음주운전 적발에 집중하고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차량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뉴욕시경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발급한 티켓이 트럭 운전자에게 준 것보다 많았다면서 트럭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차량 단속에 더 신경 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입학 수준을 갖춘 고교 졸업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AP시험 응시생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합격률도 23.9%로 직전 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5일 발표한 2019년 A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주 동안 실시된 AP 시험 기간 동안 124만 5,527명의 학생이 평균 3개의 AP 과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지난해 응시자 수는 10년 전 응시자 79만 3,300명보다 57%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AP 시험은 대입 전형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졸업생 10명 중 4명은 AP 시험을 치렀고 응시생의 23.9%는 3점 이상을 받아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AP 시험은 5점 만점제로 3점 이상을 받으면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학생이 전체 합격자 76만 4,702명 중 52%에 달하는 40만 2,4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이 포함된 아시안 학생은 9만 5,14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주별 합격률을 보면 매사추세츠주가 33.8%로 가장 높았고 커네티컷 32.5%, 플로리다 32.3%, 캘리포니아 32.1% 순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은 23.9%로 2018년에 23.5%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자담배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담배향과 박하향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담배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전자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 진열대에서 과일, 디저트, 민트향 전자담배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미 전역에서 담배향과 박하향을 제외한 나머지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I agree with it. They shouldn't be smoking. Teenagers, but adults do what they do. 이는 전자담배 관련 사망자가 40여 명에 이르면서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흡연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방 정부의 조치로 분석됩니다. 카트리지형 가양 전자담배는 그동안 주로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들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청소년들의 위기가 커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금연단체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가양 담배를 제거해야만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종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 are no regulations. Theoretically, the FDA has said any product that appeals to kids they're going to pull off the market, but they haven't. 담배향이나 박하향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고 액상 니코틴 리필이 가능하고 취향에 맞게 가양을 조합할 수 있는 오픈 탱크형 전자담배도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연방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고등학생 가운데 28%가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5월 12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회사는 판매 허가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FDA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올 독감 시즌은 미 전역에서 10년 만에 최악으로 전망됩니다. 4개월 사이에 2만 5천 명이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최대 2,600만 명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고 2만 5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독감에 가장 취약한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층과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임산부나 당뇨나 천식 등의 만성질환인 환자입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혼동될 수 있지만 발열과 오한,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어린이들의 경우 구토나 설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1살에서 5살 미만의 아동 1명을 포함한 9명이 독감에 걸려 사망했으며 이는 올해 아이가 독감으로 숨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위반자 추적을 위한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비자 체류 기한을 어긴 외국 국적 방문자들의 테러와 범죄 조직 추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대테러와 범죄 착취 조사반이 이용하고 있는 미드트랙 앱의 업데이트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의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해온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에는 뉴욕의 브루클린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송혜교와 서 교수는 오늘 이달 중순부터 한국어 안내서를 제공한다며 한국인 관람객들은 매표소 앞에 꽂힌 한국어 안내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시즌별로 전시물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한국어 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시니어를 이송하는 앰뷸렛 회사 캐세이 익스프레스가 임금 미지급 등으로 $25만 배상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6일 브루클린 소재 캐세이 익스프레스가 운전사를 포함한 직원 125명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았다며 $25만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배상해야 하고 앞으로 2년간 임금 지급 내역이 관찰됩니다. 뉴욕시 정부가 첫 출산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 서비스와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가정방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부인인 셜레인 맥크레이는 5일 첫 출산하는 산모들을 위해 건강관리와 사회복지 전문가가 최대 6회까지 직접 찾아가는 무료 가정방문 서비스를 시정부 예산 $4,300만 들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봄부터 브루클린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4년부터는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밤 늦게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리고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